시진핑의 옆을 지키며 호위무사라고 불리던 중사오진을 잃은 것은 시진핑에게는 단순히 한 명의 고위직 장군을 잃은 것이 아니라 거의 치명상을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대비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해서 군을 다스려 왔는데 중사오진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사오진은 중앙경비국을 총괄하며 수도의 수비대의 방어와 중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위 장군들을 감시하고 실권자의 임명과 해임에 관여하고 군과 관련한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책임졌습니다. 시진핑은 기본적으로 군대의 노련한 장군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이들을 이용한 다음 엄격한 감시하에 그들과 손절했는데 20년 이상 시진핑과 함께 해온 인물은 오직 중사오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진핑 곁에서 제거된 것입니다. 중국 군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번 이야기는 대비를 통해 군부를 다스렸던 역사를 중심으로 중국 권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덩샤오핑 옆에는 그를 50년 가까이 보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덩샤오핑의 영원한 비서라고 불리는 왕루일인입니다. 덩샤오핑 군사위 주석의 비서실장을 장기간 맡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왕루일인은 1979년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한 이래 실세로 활약했습니다. 왕루일인은 중앙군사위 주석 판공청 주임, 총정치부 주임과 군사위원으로 재임하면서 덩샤오핑의 군부 인맥을 구축했고 정치국 회의에는 덩샤오핑을 대신해 참석해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1989년 덩샤오핑이 중앙군사위 주석에서 물러난 후에도 왕루일인이 군권을 대행하면서 장점인 체제를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왕루일인 같은 사람을 대비라고 불렀고 덩샤오핑이 왕루일인을 이용해 군을 장악한 것을 비서치군이라고 했습니다. 덩샤오핑에 비해 군부 장악에 많은 애를 먹은 장점인 역시 덩샤오핑에게서 비서치군을 배웠고 그렇게 장점인 옆에는 대비 자팅안이 있었습니다. 자팅안은 장점인이 군대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군부 내에 심어놓은 핵심 인물입니다. 장점인의 신복 자팅안은 5년간 중앙군사위 판공청 주임을 지낸 후 총정치부 부주임으로 승진하여 정군 간부의 이동과 임면을 좌지우지하는 총정치부를 장악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사단장 이상의 간부의 발탁, 계급 수여 및 이동입니다. 자팅하는 군대의 인사 발탁과 임면을 완전히 장악하는 과정에서 장점인을 위하여 확고한 군대 체계를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총정치부에 가까운 동료와 부하를 배양하고 발탁했습니다. 몇 년의 노력을 거쳐 자팅하는 장점인이 많은 장군을 직접 발탁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장점인에게 충성하는 군대 핵심 대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목상 퇴임한 장점인이 덩샤오핑이 했던 것처럼 비서치군의 전통을 승계하여 계속 군대를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점인이 오랫동안 수렴청정한 역사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군부 최고 권력을 언제까지 장악했는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시진핑 집권 1기까지였습니다. 실제로 장점인의 군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2017년 19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는데 장점인의 2명의 군부 신복 여우시 구이와 자팅안이 핵심 지위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군대의 핵심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우시 구이와 자팅안이 19차 당대회 이후 차례로 퇴임하면서 장점인의 군대에 대한 실질적인 장악은 정식으로 끝나게 되었고 그때서야 시진핑은 장점인의 간섭 없이 군대를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군부에는 아직 장점인 때 발탁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인물이 허웅진입니다. 허웅진 역시 자팅안이 총정치부 간부부 부부장으로 발탁했는데 간부부는 군대 내의 핵심 기구로 많은 군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근무지입니다. 허웅진은 일개 지방군구의 정치부 주임에서 간부부 부부장이 되어 전군 최고위층의 인사기밀을 접촉하고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허웅진 장군을 언급한 이유는 시진핑의 군부 대리인이라고 불렸던 정치공작부 주임 мя오아가 잘려나간 자리에 허웅진이 업무를 대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리하게 된 정치공작부는 2015년 시진핑이 총정치부를 폐지하고 만든 부서로 총정치부의 조직선정 기능을 통합해 정치교육과 군사인력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мя오아가 군 인사권을 가지고 시진핑에게 충성할 수 있는 최고위 장교들을 선발하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어떻게 허웅진이 대리하게 된 것일까? 허웅진의 특수한 점이라면 자팅한 시대의 정치 공작 계통을 대표하지만 명확한 스카군이라는 낙인이 없으며 직접적으로 장유샤의 인맥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웅진이 정치공작부 주임의 업무를 대리하도록 발탁된 것은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과도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웅진같이 배경이 복잡하고 연령이 적합한 중간파가 과도기의 최선의 인선이 되었다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그 역시 장점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허웅진은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 소장에서 중장 그리고 최고 계급인 상장까지 승진한 정치 간부였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이 만든 정치공작부는 간부들의 생사를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였기 때문에 장효샤가 그 자리를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мя오아가 낙마한 자리를 잠시 대리했던 정치공작부 부주임 허웅진과 정치공작부 간부국장 역시 끌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мя오아가 참석했던 정치 행사는 장유샤 파벌인 장성민이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역시 덩샤오핑과 장쩌민이 해오던 비서치군에 적합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중사오진은 시진핑의 대비로 시진핑이 군대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군부 내에 심어놓은 신복이었습니다. 군 경력이 없던 중사오진은 30세쯤에 지방비서로 일을 시작했고 시진핑을 모시며 불과 14년 만에 경력이 10계단이나 뛰어올랐으며 군부 내에서 가장 큰 실세가 되었습니다. 중사오진은 시진핑 집권 1기 동안 시차이호와 거보숑으로 대표되는 장쩌민 파벌이 수년 동안 키워온 군대의 세력을 전복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해왔습니다. 시진핑이 덩샤오핑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7대 군구를 5대 정구로 전환하는 군 개혁을 통해 장쩌민의 부하들을 제거하는 게임을 생각해낸 주인공 역시 중사오진이었습니다. 장쩌민 시절부터 이어져 온 중국 군대의 부패 시스템을 파괴하고 시진핑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숨겨진 의도였습니다. 중사오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진핑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부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의 목적은 매우 분명한데 시진핑을 위해 군대를 확고히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진핑을 만족시켰고 중사오진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군 중에 장군이라고 불리던 시진핑의 대비 중사오진마저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실에서 밀려났습니다. 인사와 조직 관리를 맡는 판공청은 인민해방군을 총지휘하는 중앙군사위 내에서도 핵심 조직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을 지키던 호위무사 중사오진까지 잃을 정도로 군부 권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아직까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군부를 숙청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자신의 군부 세력을 토사구팽하고 옛날의 신복을 정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새롭게 군부를 장악할 대우를 발탁해야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군대 숙청은 그동안 시진핑의 군대라고 불렸던 측근 세력으로 숙청의 심도나 범위를 보면 절대 독자적으로 이렇게 큰 정치적 리스크를 부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숙청이라면 군부 내 권력 투쟁을 뛰어넘어 권력 교체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더구나 시진핑이 구의저우를 시찰할 때 자신은 건강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지도자의 직위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말해 퇴위에 대해 복선을 깔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시진핑이 군부에 대한 권력을 잃었다는 것을 말할 때마다 그래서 쿠데타는 언제 일어났는데? 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독특한 이중지도체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공상장과 육군정치위원, 사단장과 정치위원은 동등한 위치입니다. 이중지도체제는 소련 공산당의 관행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당시 레닌은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재능 있는 인재를 과감하게 흡수하여 전투 지휘를 맡겼지만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레닌은 심지어 전장에서 정치위원과 군사지휘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정치위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련 붕괴 후 사라졌지만 마오쩌둥은 이 시스템을 직접 더 가공하여 자신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정권을 수립한 후 27년간 집권했는데 군대가 그에게 충성하도록 세뇌한 탓에 그렇게 많은 과오를 범했음에도 사실상 마오쩌둥에 대한 군사반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장교는 군인을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충성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공산당은 이런 정치 제도를 이용해 군대를 통제했습니다. 군의 이중 지도 체제는 당이 총을 지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입니다. 시진핑은 군권 상실을 우려하며 정치 건국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는데 정치 건국은 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을 당에 충성하도록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치 간부가 군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위원은 정치 관련 분야에서는 단독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 정치 간부는 주로 군 장군들을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데 이들은 군사적 재능이 거의 없고 상사에게 아부할 줄 알고 중요한 순간에 줄을 서는 법도 알고 있어서 군 장성보다 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장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부족한 정치 간부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군대 내부의 상호 감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힘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부 권력을 잡은 장유샤는 이미 사실상 최고 권력을 가졌는데 쿠데타를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중국 권력투쟁은 부패를 이용해 반대파를 숙청해버리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고위 인사의 측근이나 핵심 수하에 대한 중앙기율 검사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를 해당 고위 인사의 권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두가 부패를 저지르는 사회에서 누군가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부패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고위 인사 혹은 그가 속한 파벌의 힘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